수많은 애러 부부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특별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남성태 변호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혼을 전문 분야로 하고 있는 남성태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주로 이제 외도나 이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때 많이 쓰이는 증거가 배우자의 뭐 카톡 내용이나 뭐 사진 등이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실무적으로 다 인정이 되는 추세고요. 증거 수집 방법 중에서 이제 녹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간의 대화를 이제 녹음하는 건 합법인데요. 만약 이제 두 분이 이제 대화하시는데 대화자가 아닌데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그건 이제 명백하게 불법이고 저랑 변호사님이랑 만약에 예를 들어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거 괜찮은데 변호사님이랑 최화정 언니가 얘기하는 걸 제가 녹음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대화자가 아닌데 그거를 뒤에서 이렇게 녹음하는 건 대화자끼리 하는데 녹취하는 줄 모르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데 동의받지 않고 녹취하는 거는 그거는 통신보호법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간접적인 증거로도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상대방 상간녀라고 이제 추정되는 분의 SNS 같은 것을 들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어디 뭐 데이트를 한 사진이 있는데 남편의 어떤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그 시간에 거기서 결제된 내역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법적으로도 간접 증거를 좀 모으실 수가 있어요. 요즘은 네. 뭐 숫자에 비친 얼굴, 유리창에 비친 실루엣. 네. 네네. 그래서 진짜로 변호사님도 SNS에서 증거 수집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네. 이혼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게 무효만 있는 게 아니고 취소도 할 수가 있어요. 이혼 취소 소송을. 그래서 만약에 취소? 네네. 그래서 의사표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게 뭐 사기나 혹은 강박에 의한 거라면 네. 그럼 취소 소송을 통해서 취소할 수가 그쵸, 이건 있거든요. 사기죠. 그렇죠. 근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남편이 사업이 망하지도 않았고 다시 결혼할 생각도 없었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혼 취소 소송을 통해서 네. 이혼을 취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혼 취소 소송은 이제 가족 관계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사기가 있는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짧구나. 네. 그래서 그 안에 청구하셔야지 안 그러면 또 청구를 못 하세요. 만약 취소가 되면 그 지금 다시 혼인신고를 다시 했는데 그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소급해서 아예 이혼이 없었던 게 돼요.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되죠.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3개월 지났으면 어떡해요? 3개월 지났으면은 이제 취소 소송은 안 되는 거고 그때는 이제 또 하나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네네. 지금 사안을 보면 네. 본인이 그 전처가 남편의 동의 없이 혼인 신고를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게 바로 혼인 무효 사유거든요. 그렇죠. 다만 지금 그 둘도 안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상간 소송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근데 전반적인 사안을 봤을 때 네. 그 상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그쵸, 보여요. 그러니까 전처도 다 알고 있었고 동의하에 진행을 했고 이런 사실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걸 보여지거든요. 전문용어로 진짜로 작업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와, 굉장히 이게 힘든 싸움을 하실 수밖에 그러면 없어요. 네. 이거를 아이만이라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이는 찾을 수 있죠. 그쵸? 아이는 이제 뭐 절로 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양육권이라든지 친권자 변경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니까요. 써도 효력이 있나요? 내용에 따라 다르죠. 어떤 내용을 썼느냐에 따라 다르죠. 각서에. 뭐 9시 이전에 들어오겠다 이런 거. 그거는 뭐 법적 효력을 따지기 힘든 거고요. 예. 아, 그럼 이 정도예요? 만약에 네. 한 번 더 이런 뭐 비슷한 일이 일어날 시에 뭐 재산의 몇 프로를 뭐 증여하겠다 이런 네, 거는 네.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니요, 그런 것도 효력이 없어요. 전혀 효력이 있냐고. 뭐가 있나? 예를 들어줘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걸 내가 뭐 공증사무실 가서 인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효력이 있다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인증이란 건 예. 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작성했다라는 걸 증명할 뿐이지 그 내용에 어떤 효력을 부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실 거라면 네. 네가 또 바람을 핀다. 그러면 특정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고 가능한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 바람이 어떤 경우냐 구체적으로 뭐 그 여자한테 연락을 하는 거냐 만나는 거냐 진짜 완전 상세하게 네네 그리고 딱지부터냐. 네, 어떤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할 건지 얼마를 계좌 이체로 이런 식으로 받아 적을게요. 잠시만요. 그러면 자 본인 서정관은 또다시 음주 후 9시 이후 귀가에 씻지 않고 세균과 함께 잠들 경우 83424 계좌로 500만 원을 그치. 입금한다. 이렇게 가능하죠. 쓰는 이런 거 있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우리가 협박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용한 뭐 받은 진술 같은 건 효력이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인증은 그럴 때 필요한 거죠. 네. 문서 자체에 효력이 있고 그걸 이제 상호간에 이제 적절하게 한 게 맞다라는 걸 이제 인증을 받아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게 이제
소송으로 많이 비화가 되거든요. 이제 상간 소송으로 많이 비화가 되는데 그 소송들의 좀 특징이 좀 있어요. 이런 첫 번째는 상대방들이 굉장히 억울해요. 그러니까 나는 온라인에서 그냥 대화만 했을 뿐인데 이게 왜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상대방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상간자, 상간녀 한 명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상간자가 뭐 상간녀 한 5명, 6명 이렇게까지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좀 주의하셔야 될 게요. 이게 저런 대화방에서 이제 하다 보면 이 방장들이 어떤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귓속말 같은 걸 보내요. 그럼 또 하나 이제 방을 만들거든요. 자기들끼리 네네. 따로. 거기 이제 좀 이제 활동을 걸러지는 잘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모이는 방이에요. 그러면 수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져요. 그럼 이제 얼굴 공개하는 게 아니고 뭐 벗은 몸이라든지 나체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뭐 성관계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인증까지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사이가 좋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영상이나 사진들을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협박하는 데 쓰인다는 거죠. 당연하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